와, 듣기만 해도 텐션이 장난이 아니네. 우리 그룹 좀 더 긴장해야겠네. 툭5. 네. 좀 전에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코리더 방에 올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네. 선의 경쟁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뉴스킨 사업가 신동환입니다. 제가 이재영 곽정환 사장님이랑 이렇게 재영 사장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트윈즈 그룹이 왜 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미팅을 잡았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선의의 우리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월요일 날 저녁에 지나가면서 사람 진짜 많다. 우리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또 분발해야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갑자기 아까 강의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이 사업을 제일 최근에 조인하신 분? 제일 최근에? 네,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오늘? 그러면 잠깐만요. BR은 되신 BR? 오늘 이제 알아보고. 알아보러. BR이 되셨는데 가장 최근에 조인하셨다. 가장 최근. BR을 넣을 수 있어요. 대리점. 대리점이 되셨는데 가장 최근에 조인하셨다. 가장 최근이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지난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될 수도 있고 가장 최근에 트윈즈 그룹에 합류를 하셔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다. 아무도 안 계시네. 네. 사장님. 네. 프로틴 파우더 PX. 얼른 대리점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또 자네 대한 표현 좀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스트 두잇 아까 사회자께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전 사실 뭐 방법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업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머리를 쓰는 성향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성향인데 그냥 사업을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짧게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냥 이 저스트 두잇이라는 게 그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부부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제 와이프거든요. 대표자십니다. 다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대표자인 줄 알고 오해를 하시는데 전 공동자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동자고 와이프가 대표자고 아주 열심히 우리 대표님을 이렇게 받쳐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일에만 딱 몰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부 사업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딱 9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뉴스킨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7월 대리점이거든요. 7월 대리점에 이제 8월 말일자로 그 당시에 루비가 돼서 이제 4개월 연속으로 유지를 하고 이제 석세스 트립을 처음으로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막 그때 선릉의 사무실이었는데 더웠거든요. 분위기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서 또 과거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이제 엄친아라고 했는데 뭐 엄친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 뭐 운이 너무 좋게 해외로 저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전 미국에서 쭉 시간을 보냈고 실제로 제가 다녔던 이제 학교예요. 고등학교는 여기서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뭐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이제 아버지가 그만큼 뭐 이렇게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 있었고 이 유학을 가서 뭐 공부도 열심히 뭐 한 것도 있었겠고 뭐 영어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저한테 이때 가장 와닿았던 거는 그냥 나라는 이 한국의 이 작은 나라에 있다가 이 큰 나라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가서 그냥 백인 애들과 흑인 애들 사이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제가 스스로 우뚝 서야 된다라는 어떠한 가르침을 이때 좀 처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문화생활도 하기도 했었고 외국 애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좀 많은 이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사고의 틀 안에 갇힌 저를 좀 바깥으로 좀 끄집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학 생활을 제가 9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좀 많은 어떤 경험치들이 있었고 이제 대학을 이제 저는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뭐 저보고 이렇게 다 경영학 공부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디자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쪽 분야로 이제 14년 동안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쭉 근무를 했었고요. 뭐 직장 생활 사실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 뭐 이제 한국을 딱 돌아왔는데 이제 집안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다시 대학원을 갔어야 됐는데 대학원을 못 가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첫 직장에 입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또 고액의 또 비용까지 투자해 가면서 제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을 갔다 왔었고 미국도 사실은 그냥 일반 공립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저는 사립학교를 쭉 다녔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교였고 그리고 이제 오는 친구들도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같이 유학을 갔던 친구들도 그때는 학창시절이라서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또 부유층의 친구들이 같이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남아있다 보니까 집이 한순간에 어려워져서 확 모든 상황들이 180도 변했을 때 빨리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직급도 빨리 올라가게 되고 뭐 좋은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39살이란 나이에 이사 타이틀을 제가 달게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저한테 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약간 끝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끝점만 보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뉴스킨을 알게 됐는데 요럴 때 제가 뉴스킨을 만났어요. 네. 9년 전 요맘때쯤 제 피부가 요랬습니다. 네, 아토피가 진짜 심했어요. 네, 그래서 아토피가 심해진 것도 그냥 걸린 게 아니고 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건강 못 챙기고 뭐 주말 평일 그런 거 가릴 거 없이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저는 뉴스킨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차지혜 사장님이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 사장님이 저한테 딱 반쪽 대문을 딱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혜 사장님이 저한테 반쪽 대문을 딱 해주셔서 제가 뉴스킨을 알게 됐었고요. 뭐 다 아시는 현금흐름 사분면 사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전 사실 지금도 이 표를 보면 굉장히 소름이 끼치거든요. 뭐 직장인이었다가 저도 직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뉴스킨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마 자영업 전문직 쪽으로 내려갔을 거고 사업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근데 뉴스킨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진짜 리얼 비즈니스 정말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눈을 뜰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 깊은 표고 자 근데 또 재미나는 거는 우리가 이 뉴스킨을 사업이라고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뉴스킨 뭐 자영업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뉴스킨 취미로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가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도구를 바꾼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위치에서는 답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사업가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하고 있던 업을 내려놓고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고 이 도구만 그냥 맞게만 선택을 하면 저도 사업가 영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요즘 정말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 다 아시죠? 그죠? 사분면을 바꾸는 것이 직장이나 직업만 바꿔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사분면을 바꾸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핵심 면모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만 바뀌어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9년이 지나 지금 이제 조금씩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 안에서 많은 경험들을 또 하게 되고 뭐 목표를 세웠다가도 그 목표를 달성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달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또 이 안에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또 가고 계신 그런 분들의 어떠한 스토리를 또 듣게 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그냥 뉴스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정말 많이 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 이건 것 같아요. 자세와 태도. 이 자세와 태도라는 게 뭐 딱 강의를 들을 때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듣고 뭐 핸드폰 안 보고 뭐 이런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내가 이 사업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지금 이 자리 저녁이다 보니까 투잡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전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잡이든 전업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뉴스킨 사업을 바라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도 느끼고 있고, 또 저로부터 팀이 생기다 보니까 또 팀을 리드하면서도 제가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가치. 네. 이 자세와 태도가 결국엔 이 가치로서 비춰져 나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는 가치에 따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내가 아까 사부면을 봤잖아요. 뉴스킨을 그냥 직장인처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시키는 거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출근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만들어진 틀 안에서 그냥 쳇바퀴 돌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약간 자영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적인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제품이 하나 좋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사이드머니 한 50만 원, 한 100만 원 벌어볼까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이게 나에게 해프닝이 된다라고 하면, 와, 내 인생 하나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나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80대 20 너무 잘 알잖아요. 파레토의 법칙. 여기 계신 분들은 80%에 속하세요? 20%에 속하세요? 20%! 진짜 말로만 말고 가슴에 손을 얹히고, 사실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80%에 속해 있는지 20%에 속해 있는지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80%와 20%가 사실은 뭐가 옳고 그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서 내가 80%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20%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내가 이 안에서 그냥 관객으로서 그냥 80%,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밖에 있는 뭐 사바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뉴스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었던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이 80%처럼 그냥 내가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20%로 진짜 가보겠다라는,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마음으로 20%의 관점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고,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고 액션을 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다운라인이라는 책이에요. 네, 정말 재밌거든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 이 책에 답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은 리더, 디스트리뷰터, 탈락자 세 부류로 나뉜다. 여기서 탈락자가 대부분인 건 현실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 몰라요. 근데 이들은 회원이 되었다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도 그만두는 사람들, 그들은 그저 도매값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자신들이 구입한 상품의 가격을 충당할 만큼 물품을 소매로 판매한다. 블라블라블라. 쭉 가다가 수도꼭지를 통해 시원스레 물을 뿜어내기도 전에 펌프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도에 포기하는 디스트리뷰터들. 네, 잘 알잖아요. 우리 막 영상도 많이 보잖아요. 막 땅을 파는데, 막 금이 있는 땅을 파는데 막 미친 듯이 파고 있는데 땅이 안 나와. 그래서 좀만 더 파면 되는데, 좀만 더 파면 되는 것들을 못 버텨가지고 옆 칸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기회를 잡아버리죠. 근데 그거를 그냥 믿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그냥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땅을 파가지고 금을 얻는 영상들 많이 봤잖아요. 결국에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 번째 부류이자 극히 소수를 차지하는 그룹은 바로 리더.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 구축에 전념한다. 네, 트윈즈의 핵심 리더 중에 박상용 사장님처럼, 여기 계신 다른 또 코어 리더 사장님들처럼, 이 결국에는 이 20%의 사람들이 이 리더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에서는 오직 소수만이 리더가 된다. 대부분이 탈락하거나 평범한 디스트리뷰터로 남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일에 들여야 하는 노력의 크기가 타업 중에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막 처음에 사업 접할 때 막 돈 벌 수 있고 막 타입5 외치잖아요. 우리 막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만 외치면서 막 틀에 박힌 삶 말고 네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살 수 있어 막 해가지고 하는데, 막상 와서 막 보니까 해야 할 건 더 많고 막 루틴 잡아가야 되고 아침 일찍 나와서 뭐 모닝스쿨도 들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20% 리더처럼 내 앞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 이 사업을
그 가치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바로 80대 20의 법칙인데 80%의 일이 20%의 사람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큰 팀은 아니지만 그냥 작은 팀을 이끌고 있는 또 리더 중에 한 명인데, 팀이 작으니까 팀워크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작은 막 20명 남짓한 그 팀에서도 80대 20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네. 리더가 막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파이팅도 해보고 막 하는데, 결국 여기서 80대 20이 나눠지는 게, 그냥 요즘 깨닫는 거는, 아, 사람마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가치가 너무 다르구나. 근데 그 가치는 결국엔 그 누구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직접 짓고 거기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극적이고 탁월한 생산 능력을 지녔으며 지칠 줄 모르는 인내력의 소유자들. 저는 사실 박상용 사장님 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강의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저 사업 초기 때 박상용 사장님 막 팀메리트 막 되셔가지고 막 강의 막 지하 막 단칸방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박상용 사장님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러한 인내력의 소유자들이 이 트윈즈 그룹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룹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선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의 성장 주역이다. 직접 기적의 순간을 체험하고 싶은가? 계속해서 새로이 창출되는 수익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엄청난 노력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그 20%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역할을 스스로 선택. 이게 결국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강의지만 사실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제 잠재 속에 넣기 위해서 계속 페이지를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도 대해가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냥 간절한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원해서 해야 하는 것의 온도 차이. 뉴스킨 처음에는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 왔는데 하다 보니까 내 스타일도 아니고 막 내가 했던 것도 아니고 막 콜드 나가기도 두렵고 막 클로징 할 때 말 한마디 나가는 것도 힘들고 막 카드 달라는 것도 힘들고 막 누군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데 확신 주는데도 막 에너지가 안 나.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여기 계신 분들이 20%의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니죠. 80%의 사람들은 오라고 하니까 왔을 텐데 결국엔 20%의 리더라고 하시면 아마 자발적으로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게 결국엔 간절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진이 왜 나왔지? 저희 부모님이에요. 네, 부모님인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거든요. 네, 우리 저희 아버지, 저희 엄마 윤혜경, 저희 어머니 사업 같이 하세요. 71세이신데 요번에 네, 저는 싱가포르 못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갔다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은 진짜 스토리가 깁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개같이 뛰었는데 아무튼 근데 아무튼 저희 부모님 제 하위에 이제 부조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는데 많이 가지고 부모님이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있는데 그런 거예요. 막 저희 장인어른 종종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인도 세미나도 들으시고 막 세미나도 들으시거든요. 또 저희 제품 또 열렬한 팬이시고 사람들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인도 세미나를 들으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시더니 신서방 뭐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저희 집도 되게 부유한 집이었는데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 도급순이 10위 안에 드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매출 한 7,800억 정도 되고 직원들 한 180명 정도 있는 회사를 운영하셨다가 결국에 회사가 이제 부도를 맞게 돼서 지금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꾸 이제 과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과거의 사업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니네들한테 건물 한 채씩 주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이렇게 고생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참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를 볼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제 그게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히려 안 주신 게 낫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우리가 그래도 그런 환경을 경험을 했었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절실함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내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경험치를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값진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양가 집이 망한 게 오히려 저는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들으시면 뭐 기분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상황을 만드는 것인 것 같아요. 네. 환경이 나의 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 태도가 내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사실은 뭐 작년에 그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뉴스킨이 지금 어찌 보면 체질 변화되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보상 구조도 바뀌게 될 것이고 어쨌든 뭐 유입이 됐다가 막 갑자기 막 우르르 막 빠져나가는 상황도 왔었고 진짜 어이가 없는 거는 그 타네톡 간 사람들은 왜 자꾸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오늘 아침에도 제 4대 파트너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내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낼 거라는 어떤 책임감과 자세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결국 그 어떤 상황이 나한테 오더라도 그 환경을 내 태도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막 휩쓸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80%의 사람들이었고 아까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끝까지 나오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냥 중도 포기하는 디스트리뷰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가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올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저 사업 초기 때 이제 콜드 할 때요. 요게 이제 저랑 제 와이프랑 에이즐랑미 처음 나왔을 때 네. 사업 초기 때 이제 에이즐랑미 LTO가 막 2015년도 12월 달에 LTO 있어가지고 막 그 사가지고 막 이거 이제 제가 아파트 그 우편함에다 꽂으려고 이제 막 편지까지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막 이때 한 700통을 접어가지고 막 했던 거고 이거 이제 상가에서 이제 좌판하고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콜드 사실은 못하진 않아요. 되게 나름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또 파트너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또 앞장서서 또 보여줘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는 힘이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막 콜드를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갑질만 했던 사람이고 나 일을 줬던 사람이고 업체들이 나를 찾아왔던 사람인데 막 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가서 막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자판 깔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모닝스쿨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막 이런 띠도 한 번도 막 둘러본 적도 없는데 강남의 한복판에서 막 디스커버 더 베스트 유 막 이거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제가 와인 있죠 와인을 맥주잔에다가 가득 채워서 그 원샷을 하고 나가서 콜드를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뭐 저라고 해서 뭐 콜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막 말이 안 나오고 막 누가 지나가는데 막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해서 스스로 막 카운트 막 하나 둘 셋 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같은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오니까 막 그래서 와인을 한 잔 들이키고 막 가서 콜드 했던 또 이런 경험치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래서 혹시나 지금 사업 초기이신 분들도 트윈즈 콜드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보니까 그 콜드 액션도 있고 에이스 그룹에서 하는 두려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박상용 사장님도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양한나 사장님도 그렇고 다 그런 과정, 이진재 사장님도 그렇고 다 그런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괜찮다라는 거. 두렵더라도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사업을 왜 선택을 했고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한 선택에 있어서 책임감을 져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액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마 이 사진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보시면 피부도 봐요. 막 아니, 와가 아닌데 여기 막 아토피 막 잘 안 나가지고 입술 주변 다 터서 막 예. 지금 엄청 좋아졌죠. 예, 저도 놀라요. 제가 막 이때 사진 보면 막 이렇게 예. 이때가 36살인가 막 그랬으니까 예, 진짜 44이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 재밌다. 자, 그래서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라는 거. 인생에서 무엇에 맞닥뜨렸든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앞에 지금 다양한 장애물들이 막 놓여 있잖아요, 지금 막.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런 상태의 의지를 만들어낸 마음만 있다면, 그냥 무조건 내가 이걸 넘어서고 할 수 있고 해냈다라는 어떤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출구가 되어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액션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거를 결국에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전환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요즘 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넣어봤었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hat's the mountain. That mountain is made up of real little symbols, right? Little doors along the way. And you establish a mountain, and after that, you don't look to the summit. Forget about it. You can't see it. You just focus on the next step in front of you, right?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 just keep your head down. You keep working. You keep working. You keep working. And the next thing you know, you find yourself at the top of the mountain. 코비 브라이언트인데 코비 브라이언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산이잖아요. 산. 어찌 보면 산이라는 게 높은 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게 내 인생의 어떤 끝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내 인생의 끝점을 미래 기억을 찍어놓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상 정상을 찍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있는 과정들에서도 수많은 어떠한 목표 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게 결국엔 또 이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뭐 타입5의 삶도 있을 것이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찍어 놓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드림보드도 만들고 막 미래일기도 써보시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쓰고 그것만 보면서 그냥 그것만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해야 할 그 중간 목표들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연습들을 하는 게 이 사업으로 내가 경험하는 어떤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루틴이라는 사회자가 또 루틴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루틴. 그래서 매일 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성공의 비결은 매일 반복하는 루틴에 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어렵잖아요. 심플한 거는 해야 하는 게 다양한 게 아니고 해야 할 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지속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산의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같이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업앤다운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간 과정들을 내가 찍어놓고 거기까지 매일같이 가는 어떤 지속적인 반복을 했을 때 정상을 가는 것처럼 이 사업도 내가 이 루틴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거는 뭐 제가 재작년부터 그냥 루틴으로 저희 팀에서 잡아서 하는 건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우선은 목표를 외칩니다. 이 목표가 미래의 끝점의 목표가 아니고 저는 미래의 끝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 드림보드든지 미래일기로 제 미래 끝점은 정해져 있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잡아놓은 어떤 중간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분기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올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매일같이 외치고 있어요. 작년에도 목표가 있었고 지금에도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매일같이 외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잠재식 속에 그 목표가 들어가서 그냥 누가 띵 누르기만 하면 제 목표가 그냥 저절로 읊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이런 목표를 외치는 어떤 루틴을 가져가고 있고 독서 모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뭐 T5에서도 이제 저희 팀이 독서 모임으로 좀 확장을 많이 하는데 하우투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하우투가 없어요. 정말로 진짜 없어요. 저희가 이거를 한 지가 4년 3개월 됐어요. 2020년도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차지혜 사장님이랑 저희 몇몇 리더 한 4명 5명이 그냥 온라인으로 아침에 만나서 책 한번 읽어볼까라고 시작을 했던 게 지금 4년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은 뭐 몇백 명이 그 시간에 6시 반에 이제 독서 모임을 돌아가거든요.
뭐 저희 팀 따로 있고 다른 형제라인 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3개의 지금 독서 모임이 그 시간에 돌아가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매일 지속하는 거. 지속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왔다가 막 누가 폭탄 테러하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이 다단계 독서 모임이네 막 이러면서 막 단톡방에 남기고 나가기도 하고 독서 모임으로 만나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들어오면서 뉴스킨 로고를 보니까 이거 다단계였어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엄청난 실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그냥 지속해서 밟아가다 보니까 하나 둘씩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확률로 보게 되면 높진 않아요. 한 1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대 1 정도. 근데 지속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성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사람이 있던 없던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코어인데 저희는 이제 코어를 벌금화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액션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X 칠 때마다 처음에 5,000원이었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1,000원씩 저희가 이제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요걸로 저희는 이제 벌금이 다 모이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80대 20으로 나눠지는 게 코어를 하기 위해서 액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코어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코어를 하기 위해서 액션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생각보다 좀 더딘데, 내 목표를 위해서 코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코어가 어마어마하게 깊이가 있다는 걸 또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또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때로는 최고의 방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아까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코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따라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반복해서 수행하라. 그래서 이 반복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그 일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노력의 양과 빈도가 천재성을 키운다. 어떤 일을 수천 번 하고 나서도 그 일을 하는 방법을 계속 바꾸게 된다.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9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뭐 물론 이제 세미나도 뭐 종종 하게 되고 이제 뭐 BOM 강의도 많이 하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BOM 강의 그렇게 잘하냐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BOM 강의를 잘한 게 아니고 너무 BOM 강의를 잘하고 싶으니까 그냥 리더 사장님들 강의 계속 들으면서, 저현모 사장님 CD 들으면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듣고 내 걸로 적용시켜보고 그냥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저절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내가 특별히 뭐 말을 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나 시작을 하면 또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치가 나타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루틴을 지속화하는 거에서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었고, 편안함과 불편함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최후의 순간에 나의 선택은 어떤 건지라는 생각이 뭐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모닝스쿨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모닝스쿨을 안 듣는데, 아무튼 진재 사장님 계시니까 총괄이시잖아요. 대단하시거든요. 왜냐면은 한 번도 빠지면,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이 스텝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건너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진재 사장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한 번도 모닝스쿨의 스텝 그 자리에 빠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모닝스쿨 매일같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내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와서 문 열고 스텝이 늦게 오더라도 본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안함과 불편함. 이진재 사장님은 편안함을 선택했을까요? 불편함을 선택했을까요? 네.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나왔어. 근데 전날 회식도 했고 막 배가 불편해. 그러면 오늘 하루쯤이야 라고 하면서 톡을 보낼 수 있죠. 저 오늘 배가 좀 불편해서 모닝스쿨 스텝 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이유를 댈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함과 편안함의 어떤 차이라는 거죠. 그냥 그 순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가 결국에 있는 불편함의 차이가 아닌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확 이렇게 땡겨야 되는데, 확 리크루팅을 한다거나 클로징을 막 해야 되는데 그 순간 타협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막 제품을 내가 지금 무조건 뭐 지금 250
지금 헤리테지 이거를 내가 무조건 클로징 해야 이번에 3,000GB가 되는데 막 이게 안 되면 막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막 나 스스로의 어떤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아 내가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지갑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이거를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고 그 사람의 어떤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배려가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한 나의 어떤 두려움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배려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늘 편안함과 불편함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불편함을 선택을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저도 이 편안함과 불편함의 기로에 섰을 때 편안함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불편함을 선택을 할 때도 있었는데 돌이켜 보다 보니 편안함을 선택했을 때보다 불편함을 선택했을 때 그 순간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더 큰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 깨닫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누구나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바로 무엇을 할지 알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거. 그래서 열심히 반성하고 연습해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특성이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십의 기술은 열심히 반성하고 연습해서 습득할 수 있다. 리더십이 숙달되면 여러분은 엄청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리더십의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들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이 결국에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갖추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나를 바꿔내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되면서 그들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한 번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인정하는 게 우선 첫 번째.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나를 인정한다라는 게. 요즘 이제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자의식 해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의식 해체가 결국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를 인정을 하고 결국에는 아닌 거를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닌 거를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한 후에 그거를 바꿔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부자 얘기하면 막 부자는 막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부자들은 이래서 부자가 됐을 거라는 어떤 부정적인 관점을 막 꼬여서 막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거꾸로 나도 뉴스킨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이러할지언정 나를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멋진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path and walking the path. 그 길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이 이럴 거야 저럴 거라고 내가 판단하고 그냥 습득한 걸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 보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방향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박상현 사장님도 그렇고 뉴스킨 코리아의 수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그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직접 걸어가면서 본인 거화 시키다 보니까 엄청난 팀을 또 만들고 있고 뉴스킨 코리아 안에서도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도 시장 막 노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누군가는 노크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노크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지만 내가 그거를 먼저 한번 노크를 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실패는 후자가 더 많이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결국에 엄청난 결과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 문구를 보면서 하게 됐었고 인도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트윈즈도 엄청 지금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T5도 집중을 하고 뉴스킨 코리아가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인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인도가 딱 오픈된다라는 어나운스를 들었을 때 이게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부터 바로 그냥 인도 사람처럼 까무잡잡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제 말 걸고 명함을 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픈 채수를 막 해가지고 인도 친구, 뭐 인도 사업 막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DM으로 막 엄청 보냈더니 막 다 차단당하고 막 욕도 하더라고요. 막 스팸이라고 그러면서 막 같은 문자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냥 계속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하고 실질적으로 식당 가가지고 명함도 주기도 하고 우리 딸 사실 와이프가 이제 사진 찍는 게 민망하니까 이제 딸 찍는 척하면서 저 콜드한 거 같이 찍어줬는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네팔 식당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거 이제 이분이 동탄에 겐지스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식당을 대여섯 개 하는데 명함을 이제 제가 콜드를 해가지고 몇 차례 만나서 STP도 풀고 이제 회원가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남이섬을 갔는데 뭐 자기가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다른 뉴스킨 하는 사람한테 자기 이렇게 회원가입 요청을 받아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카톡에 저랑 이제 카톡이 연결돼 있어서 카톡에는 제 프로필 사진 보여주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명단도 많이 겹치고 막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저는 자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액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집중할 수 그러니까 증명해낼 수 있으니까. 뷰크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BR까지 이제 되셔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시스템도 나오시고 하는데 그냥 많은 어떤 경험치들, 그러니까 많은 어떤 거절도 당해보고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BR 된 거 이렇게 사진도 넣어봤고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제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도 쪽 사람들 이렇게 딱 피부가 되게 드라이해요. 그리고 동양인들은 피부가 얇은데 이쪽 사람들은 피부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잘못 보면 약간 이렇게 막 노안이 빨리 온 것 같고 막 이렇게 코끼리 피부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별거 한 거 없어요. 루미스프 한번 문질러주고 울트라 에센스 발라주고 그리고 미스트 한번 뿌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품력이 대박이고 이 제품력을 볼 수 있는 진짜 버터플라이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공원 다니다가도 콜드도 해보고 뭐 이렇게 요 분은 저랑 동갑인데 세종대 교수예요. 교수인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막 보니까 무슨 뉴스 채널에도 많이 나오고 자 PhD라고 해서 그냥 뭐 PhD가 뭐 박사학위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어떤 박사로서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또 우연찮게 또 이 친구 알게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컨택도 해보고 있고 다양한 액션을 하고 있고 그 박사 그 친구가 또 누구 한 명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세미나 한번 왔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인도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장기 출장을 와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한국에 등록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 어쨌든 사업을 전달을 하잖아요. 제품을 전달을 하거나 어떤 기회를 전달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제품 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외국인인데 그 나라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기회를 전달하는데 볼 때마다 나한테 사업 얘기만 하고 제품 얘기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느 순간 하도 거절도 많이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든 거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매일같이 인도 분들이나 뭐 네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맨날 제품이랑 사업 얘기만 하는데 거꾸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얘네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별로 안 좋겠더라고요. 그냥 얘네들이 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컨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친구한테 요즘 뭘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회사 등록하는 방법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아직 뭐 1년이 남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곧 좀 있으면 다시 인도를 또 돌아갔다 다시 오긴 할 건데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만 서가지고 사업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 서서 이 친구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해소해 줬을 때 거기서 좀 더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인도 오픈하면 내년에 갈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나로부터 신뢰가 형성이 되면
나 내년에 인도 간다. 나 다음 달에 인도 들어가는데 사람 좀 모아놔줘. 나 가서 세미나 좀 하게. 그럼 이 친구도 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인도 가서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하고 어떤 세미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친구도 나를 위해서 또 그러한 어떤 베품을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이러한 방법으로 또 제가 인도 명단을 또 확장을 하고 있고, 뭐 매일같이 또 뷰쿨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뭐 직접 데몬도 하고, 뭐 보상도 풀면서 그냥 뭐 열정도 전달도 하기도 하고, 이 친구는 제가 보상 풀다가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겁먹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아무튼 하고, 뭐 식당 가서도 어쨌든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사업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큰 결과가 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런 결과치들이 쌓여서, 경험치들이 쌓여서 또 좋은 C로 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요분 같은 경우는 또 제 파트너 사장님의 또 프로스펙터인데 우즈벡 사람이에요. 한국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그 개인사가 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좀 그런 사람이고, 아무튼 또 저희 또 T5는 또 이렇게 인도 프로스펙터가 있으면 그 식당 활용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5천만 찬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BR된 저희 그 네팔 부부 사장님네 식당 가가지고 지난달 5천만 찬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뭐 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루틴화가 되면 또 어마어마한 또 결과물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필립정 사장님 14대 스폰사장님이시거든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필립정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매일 3명의 인디안에게 사업을 전달을 해라. 뭐 다 알고 있죠. 우리 매일 3명 컨택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This is the attitude.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할 자세와 태도다.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매일 3명을 만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까 자세와 태도 나왔고 막 나왔잖아요. 매일 내가 인도 사람 3명을 만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할 자세와 태도다라는 거를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한 대 탁 또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2천만 장자 사장님도 국가를 10개 오픈한 이 사장님도 지금 이 인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진짜 본인의 어떠한 그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집중하고 계신데, 나도 진짜 내가 조금 더 이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통 내용이라서 좀 사장님들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좀 퍼왔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어포메이션이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인데 이 어포메이션 질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의 기억을 미리 찍어놓고 그거를 달성한 것처럼 내가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2025년 4월 에게 크루즈에서 스폰서 파트너 사장들과 함께 와인을 한잔하고 있을까? 나는 왜 2025년 5월 발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태닝을 하고 있을까? 막 이런 거죠. 나는 발리에서 태닝을 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라고 난 이미 그걸 달성을 했고 달성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내가 질문을 해보니까 더 흥분이 되고 그 달성한 내 모습들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은 나는 왜 2025년 6월 인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을까? 이 3가지를 매일 목표를 외치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진짜 이룬 것처럼 제 막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한번 이런 것도 해보시라고 제가 좀 제 어떤 루틴을 넣어봤고, 결국에 내 생각, 아까 어포메이션 질문법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 바로 앞을 바라보는지, 그냥 상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미래에 집중돼서 현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 집중하고 흘러가는 대로 미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내 생각이 결국엔 내가 매일같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행동력으로 나온다라는 걸 좀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나의 주변 사람들, 당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려라.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들과 같이 훌륭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 주변 사람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타 네트워크 간 사람들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가 결국은 나한테 부정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 사람의 그릇은 거기까지인가 보구나. 네가 그랬으면 나는 이 안에서 진짜 끝점을 찍고 내가 증명해내겠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매일같이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냥 끼리끼리 그냥 막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고 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늘 앞으로 나아가면서 본인을 찾아가고 있고 본인을 깨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또 이 안에서도 그런 리더 사장님들이랑 소통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좀 더 끌어올리는 힘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넣어봤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뭔가 괜찮은 사람이 이 어려운 일을 나하고 같이 하지. 그럼 되게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함께 하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건데 해볼 만해. 실패하는 확률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괜찮은 사람이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그다지 그렇게 내가 못 견딜 무게가 아닌데 근데 요게 좀 내가 좀 만만해.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쉽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쉽게 하는 일은 실패할 확률이 있는 그래서 요새는 왜 옛말에 금목작이라고 있잖아. 까만 데 가면 까맣게 돼. 내가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내가 빨리 힘들만 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나는 되게 좀 건강 좀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이런 게 많았거든. 근데 과감하게 그걸로 가야지. 그 일적으로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과 많은 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나의 발언권이 조금 줄어들잖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근데 해야죠.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건 단지 그냥 쉬운 일이에요. 내가 편할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건 쉬운 일이다. 그렇지. 그냥 함정일 수 있다는 내가 그냥 그렇지. 해왔던 일이다. 그렇지. 고착화되고 보이면 어떻게 되고 써보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 이제 새로운 거, 나보다 넓고 깊게 보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해야 돼.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그냥 아까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이 차승원의 이 스피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결국 어떤 사람들이랑 보내는지, 나는 80%의 사람들인데 80%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내가 지금은 80%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20%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서 나 스스로 20%를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불편할 수도 있고 해본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내가면서 내가 20%의 사람으로 되면서 이 경험치들을 또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떠나간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지, 아니면 이 안에서 진짜 끝장을 보고 미친 듯이 액션을 통해서 해내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사업이 내가 원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가치를 준다라고 하면 나를 그 위치로 끌어다 주는데 굉장히 큰 좋은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도 스폰서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이죠. 요 세 분은 1대 스폰서 사장님, 2대 스폰서 사장님, 3대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이제 500만 사장 하장렬 사장님은 저에게 형제라인 사장님인데 그냥 인생의 멘토로서, 좋은 어른으로서 저희 부부에게 또 올바른 또 부부의 길을 또 저에게 주시는 분이고 자주 또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14대 업라인이긴 하지만 또 이 필립청 사장님과 또 이런 소통을 하게 되면서 제 미래를 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불편했었어요. 그냥 각기 다른 사람들이고 성향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근데 이 안에서 같은 목표가 있고 같은 끝점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서로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다 보니 지금은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이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엔 스폰서 파트너의 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저희 부부가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무슨 뭐 다른 강에서 얘기해 암 환자 같잖아요. 보면은 제 와이프도 뭐 이때 뭐 이렇게 좀 젊긴 했는데 좀 이렇게 둘이 칙칙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작년에 찍은 건데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돈을 얼마 벌고 뭐 이걸 떠나서 우선 생각이 바뀌었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또 바뀌고 매일같이 도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성취해 나가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가족 사진인데 결혼 15년 차예요. 올해 10월 되면 이제 15주년이고 이제 16년 차 접어드는데 10년 동안 애가 없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제 몸도 막 아토피로 막 가득하고 염증 수치도 너무 높아서 애가 안 생겼어요, 저희가. 그러다가 이제 요 녀석을 2020년도에 딱 임신을 하게 돼서 출산을 했고, 그러고 1년 있다가 요 놈을 임신해가지고 딸 둘이에요. 네, 근데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인생이 아닌가. 요즘 얘네들을 그냥 꼭 엄마 아빠 엄마 항상 세트로 불러요. 항상 세트로. 뭐 엄마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빠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항상 엄마 아빠 엄마를 같이 불러줘요. 그러니까 얘네 잠식 속에는 엄마 아빠는 세트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늘 등원을 우리가 시키거든요. 뭐 이제 부모님이 바로 앞동 살고 계셔서 저희가 시스템이나 이제 일찍 나와야 되는 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등원을 시켜주시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다 등원을 시키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가보면 아빠가 오거나 엄마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 부부는 항상 둘이 등원을 시켜요.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했으면 나는 그 시간에 출근을 했을 거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했을 거고, 근데 이 아이들을 아침에 깨워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기고 옷 입혀서 뭐라도 먹이고 그냥 차에 태워서 등원시키고, 물론 말 안 들을 때도 많지만 하원할 때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이 사업으로 얻은 또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부득이하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사실 최고의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마이클 조던의 99% 비슷한 수준의 농구 선수로. 근데 이 사람이 남들이 시합이 끝나도 그 시합에서 본인이 만족한 게 없으면 남들 다 퇴근했는데 농구장에 불 켜놓고 마지막까지 연습을 하는 사람. 그 6시에 나와서 농구 연습을 해야 되면 이 사람은 2시간, 3시간 전에 나와서 먼저 연습을 하는 사람. 남들보다 하나씩을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진짜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그것에 집중을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끝점을 향해서 결국에는 이 뉴스킨 안에서 최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최고라는 기준치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베스트 버전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보지 않았던 것도 해보고, 무섭지만 한번 도전도 해보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건데 그것을 해냄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발견하면서 어떠한 엄청난 힘을 얻어내는데, 이 메시지가 결국엔 뉴스킨에 너무나도 비슷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넣어봤었고요.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부딪혀라. 불확실성을 소중히 여겨라. 불확실성을 즐겨라. 기억하라. 늘 꿈꿔왔던 그 모든 성공과 경험과 일은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라. 일상의 루틴을 흔들어라. 감히 꿈을 꾸고 감히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인생이 깜짝 놀라게 생기가 돌게 하라. 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순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행자로서 남들이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랑 반대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랑 어깨가 부딪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내 인생에서 내 진짜 디스커버 더 베스트 유, 내 인생의 최고의 나를 만나려고 걸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과정이 결국엔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거죠. 그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이겨냈을 때 진짜 멋진 나로 저 정상에서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고 있고, When you focus on you, you grow. When you focus on shit, shit grow. 내가 주변 똥파리에 집중할 게 아니고 나에 집중을 하고 있고,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즉 내가 이 뉴스킨 사업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2024년을 우리가 진짜 엄청난 한 해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